안녕하세요. 자본 수업입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면 갑자기 보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말하죠. 애 있으면 보험은 기본이지. 지금 안 들면 나중에 후회해. 근데 막상 알아보면 특약은 수십 개, 설명은 끝이 없고 뭘 들어야 할지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은 보험을 상품이 아니라 판단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주변의 권유와 들리는 얘기로 무작정 알아보다 보면 필요 이상의 고정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이 충분히 여유로운 분들은 오히려 본인의 자금으로 여러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불안함에 이것저것 더하다 보면 길어지는 설명 속에 필요한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전에 계약을 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오늘 자본 수업에서는 현명한 지출 관리를 위한 보험에 대해 다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험의 본질부터 다시 잡고 가겠습니다. 보험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은 내가 혼자 감당 못할 리스크를 대신 넘기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볼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가게는 버틸 수 있는가? 버틸 수 있다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버티기 어렵다면 보험이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은 불안을 없애는 도구가 아닙니다. 파산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 차이가 설계의 기준을 바꿉니다. 2. 보험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보험은 복잡해 보이지만 세 가지로 보면 정리됩니다. 하나, 발생 확률. 이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외래 진료, 감기, 검사 확률 높음. 중대 질병, 확률 낮음. 장기 소득 중단, 확률 낮지만 충격이 큼. 확률이 높은 영역은 생활관리의 문제입니다. 확률은 낮지만 충격이 큰 영역이 보험의 대상입니다. 둘, 충격의 크기. 이 사건이 생기면 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단기 지출 증가인가? 수개월 소득 공백인가?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가? 보험은 충격의 크기가 큰 영역에 쓰는 겁니다. 셋, 가계 체력. 같은 사건이라도 가계 구조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비상금 6개월치 이상 있는 가정, 맞벌이로 소득이 안정된 가정, 대출 비율이 높은 가정, 외벌이에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리스크의 무게는 가계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이 아니라 우리 집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3. 개인 요인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보험은 평균 설계가 아닙니다. 가족력, 암, 심혈관 질환 등 직업 위험도, 자녀 수, 부채 규모, 소득의 안정성. 같은 보험이라도 누군가에겐 과하고 누군가에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평균 설계가 아닌 우리 가계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4. 아이 둔 부모가 실제로 봐야 할 리스크 4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순위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리스크 1순위 부모 소득 중단. 아이 있는 가정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치료비가 아닙니다. 소득 공백입니다. 암 치료 12년 장기 입원, 사고 후 회복 기간. 이 기간 동안 소득이 멈추면 대출도, 생활비도, 아이 양육비도 전부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겁니다. 우리 가게가 소득 없이 몇 개월 버틸 수 있는가?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기준은 1년, 2년치 생활비입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400만 원이라면 1년이면 4,800만 원, 2년이면 약 1억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를 버틸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면 의미 있는 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역산하는 겁니다. 리스크 2순위 중대 질병 진단금 부모 기준. 중대 질병에서 진짜 문제는 치료비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충격을 주는 건 이겁니다. 치료기간 중 소득 감소, 간병 비용 발생, 생활 구조 자체의 변화. 그래서 진단금은 치료비 계산이 아니라 우리 집이 몇 개월 버틸 수 있나, 부족한 기간을 메우는 금액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금액 기준은 정답이 없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보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천만 원, 5천만 원. 소득 부채가 높은 경우 7천만 원 이상 고려. 1억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집 구조에 맞는 금액이 정답입니다.
리스크 3순위 장기 간병후유장애. 이 영역은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지면 장기간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런 가정이라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외벌이 가정,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대출이 많은 가정. 기준은 이겁니다. 간병이 2, 3년 이어질 경우 우리 가게는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없다면 이 영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4순위 아이보험. 아이보험은 부모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부모 소득 보호 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그 전제 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실손, 치료비 파산을 막는 게 아니라 의료비 변동성을 완화하는 목적입니다. 아이가 자주 아프거나 의료비 부담이 심리적으로 크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중대질병 진단금, 가족력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금액은 1억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충격 완화 목적이라면 2천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 전에 반드시 물어볼 5가지. 이제 실제로 점검해 볼게요. 보험을 설계하거나 점검할 때 이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1단계 부모 소득 보호 구조가 먼저인가? 아이 보험을 늘리기 전에 내가 아팠을 때 가게가 몇 개월 버티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 공백이 먼저, 아이 보험은 그 다음입니다. 2단계 의료비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한국은 건강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진료는 치명적인 부담이 아닙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남들이 다 든다가 아니라 우리 가게에 부담이 되는가입니다. 3단계 고액 리스크. 어디까지 대비할 것인가? 진단금 금액을 정할 때는 평균이 아니라 우리 집 부채, 소득, 비상금 수준으로 결정하세요. 4단계 특약. 왜 넣는지 알고 있는가? 특약을 추가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특약이 없으면 우리 가게가 무너질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보험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위험한 것에 씁니다. 5단계 보험료 총액을 점검했는가? 지금 내는 보험료 합계를 아시나요? 보험이 늘어날수록 현금 흐름이 줄어듭니다. 보험료 때문에 저축이나 투자 여력이 사라진다면 그건 과잉 설계입니다. 보험이 많다고 가게가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6. 보험 불안 마케팅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보험은 혹시를 자극하면 잘 팔립니다. 요즘 이런 사례가 많아요. 아이니까 더 크게 준비하셔야 해요. 하지만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불안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하세요. 혹시가 아니라 감당 불가 기준으로 보세요. 아이 둔 부모의 보험 설계, 사랑의 크기로 결정하면 과해집니다. 리스크의 크기로 설계해야 적정합니다. 오늘 정리한 기준,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판단 기준 3가지. 발생 확률,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 충격의 크기, 가게가 얼마나 흔들리는가? 가게 체력, 우리 집은 감당이 되는가? 우선순위 4가지. 부모 소득 중단 리스크 가장 먼저. 부모 중대 질병 진단금 버틸 수 있는 기간 기준으로. 장기 간병 후유장애, 가게 구조에 따라 아이 보험 부모 보호 구조가 갖춰진 다음 이 순서대로 보면 과잉도 과소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수익 상품이 아닙니다. 최악을 막는 장치입니다. 가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 보험 같은 다달이 나가는 돈은 숨어있는 돈 새는 구멍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안 좋게만 보기에는 필요한 순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이 아직 모호하신 분들을 위해 더 현명한 소비와 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 수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